MMI 디스플레이의 경우 좌측에 고정 메뉴 그리고 우측에 다양한 메뉴들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터치하듯이 한 번씩 살짝 누르면 아무런 반응이 없고 조금의 압력을 주어서 눌러주게 되면은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는 홈 버튼, 라디오, 미디어, 전화, 내비게이션 버튼이 있고 오른쪽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마트폰처럼 아이콘을 꾹 눌러서 위치를 변경할 수도 있고 왼쪽에 고정 메뉴와도 위치를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차량마다 메뉴의 순서는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현재 기준이 되는 차량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차량을 들어가게 되면은 드라이브 셀렉트, 예측 효율 지원 시스템, 시트, 에어컨, 조명 및 시야, 주차 보조 시스템, 운전자 지원 시스템, 설정 및 정비로 나눠져 있습니다. 드라이브 셀렉트의 경우 눌러주시면 차량의 주행 모드를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A6의 경우 가변 댐퍼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설정을 하셔도 변속기의 속도, 스티어링 휠의 감도 정도만 조절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절이 되는 메뉴는 개별 설정 아래에 편집 메뉴로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측 효율 지원 시스템 같은 경우 들어가게 되면은 TDI, 즉 디젤 모델의 경우 지능형 관성 주행이라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약 55km에서 160km 사이 주행 시 악셀에서 발을 떼게 되면은 기어가 중립에 걸리면서 약 800rpm 정도의 속도로 계속 약 40초 정도 주행을 하실 수 있는 모드가 들어가면서 연비 주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 연비 팁 같은 경우에는 연비를 줄일 수 있는 주행 방법 또는 안에 공조기 방법들을 계속 모니터에 띄워주게 될 것입니다. 이게 싫다고 하시는 분은 눌러서 오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 시트 엔트리 보조라고 현재 저장되어 있는 시트 포지션이 있으실 텐데 너무 좁게 조정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 경우 기능을 활성화시켜 주시면은 시동을 끄고 문을 열게 되면은 엔트리 보조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스티어링을 뒤로 밀어주고 시트도 뒤로 밀어주면서 최대한 공간 확보를 해줄 수 있습니다. 물론 전자장비를 켜고 시동을 켜게 되면은 시트 그리고 스티어링 휠은 원래 설정되어 있던 값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에어컨의 경우 눌러보시면 추가 에어컨 옵션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래쪽에 에어컨에서 한 명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많이 움직이실 건 조명 및 시야일 겁니다. 조명 및 시야 들어가서 일단 실외등, 실외등을 보면은 승차, 하차등이 있는데 만약에 지하주차장 같은 곳에 어두운 지하주차장에서 내가 문을 잠그고 가는 동안 어느 정도 시간 동안 앞에 헤드라이트가 켜져 있는 걸 원하시게 된다면은 승하차등을 ON 시켜주시고 바로 꺼지는 걸 원한다 하시면은 오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A7 이상급의 HD 매트릭스, 즉 웰컴, 페어웨어 세레머니가 들어가 있는 차량의 경우는 승하차등을 무조건 ON 시켜주셔야 해당 기능이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라이트의 경우 작동 시간 그리고 하이빔 어시스트를 쓸지 말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레딩에 가면은 저희가 자랑하는 앰비언트 라이트 시스템입니다. 기본적으로 드라이브 셀렉트의 경우 드라이브 모드, 에코 모드면 초록색, 승차감 모드면은 파란색, 다이나믹 모드면 빨간색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값들이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 조절이 될 거고 컨투어, 메리타임, 솔라, 임펄스, 비전, 카리브해 같은 메뉴들은 기존의 아우디가 설정해 놓은 값들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개별 설정에 들어가시면 표면등과 라인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면등의 경우 우리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는 도어 트림 하단 그리고 센터 콘솔 하단의 등을 바꾸는 기능으로 보실 수 있고 라인 등의 경우 우리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는 라인 이제 도어 상단 그리고 센터 콘솔의 가장자리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꾸는 방법은 해당 메뉴에 들어가서 색상을 눌러서 총 30가지씩 색상을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발밑등도 활성화시켜 주시면 발 아래쪽에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라인등도 마찬가지로 눌러서 색깔을 조절해 주시면 되고 밝기도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실내등을 자주 바꾼다 하시면은 이것을 단축키로 지정해 놓을 수가 있는데, 내가 자주 쓰는 메뉴를 꾹 눌러서 단축키로 저장 눌러주시면 공조기 하단에 이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단축키로 저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 보시다시피 라디오 주파수도 저장해 놓을 수가 있고, 뭐 집 주소, 내가 자주 듣는 음악, 그리고 뭐 자주 연락하는 연락처를 등록해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메뉴를 지우고 싶으실 때는 꾹 눌러서 X표 나왔을 때 X 눌러주시면 지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완료 눌러주시면 해당 메뉴가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위쪽에 레인 센서 같은 경우에는 앞쪽 유리창에 있는 우적 감지 센서를 활성화시킬 거냐 말 것이냐, 와이퍼가 자동으로 작동하냐 마냐를 결정해주는 기능입니다. 주차 보조 시스템과 운전자 지원 시스템은 아래쪽에 메뉴가 있기 때문에 따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정 및 정비를 들어오시면 아까 앞서 스티어링 오른쪽에서 지정했던 별표 버튼을 다시 바꿀 수 있는 스티어링 휠 버튼 지정 버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아까와 동일한 메뉴가 나오게 되어 있죠. 여기서 기능을 다시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 잠금의 경우 리모컨 키로 창문 열기 닫기를 꾹 눌러서 창문을 닫고 열지, 그리고 주행 중에 자동으로 문이 잠길지, 뒤쪽에 트렁크 수동 스위치를 쓸지 말지, 그리고 시동 끄고 문을 잠갔을 때 옆에 사이드 미러를 자동으로 닫게 할지, 그리고 이제 키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도어에 있는 센서를 만지면 문이 닫힐지 잠길지를 온 오프 할 수 있는 기능으로 메뉴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메뉴들은 거의 이제 서비스 센터 또는 차량의 서비스 관련된 항목들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혹시 세차하실 때 와이퍼를 위쪽으로 조금 들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와이퍼 교체 위치를 활성화시켜 주시게 되면 와이퍼가 이렇게 위로 고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고정이 되게 되어 있고, 다시 기능을 오프 시켜주면 와이퍼가 원래 위치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라디오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FM 라디오 주파수가 잡혀 있습니다. 만약에 AM으로 바꾸고 싶으시면은 소스를 눌러 AM으로 변경이 가능하십니다. FM의 경우 일부 없는 채널이 혹시나 있을 경우 검색을 눌러서 해당 주파수 또는 주파수를 갖고 있는 라디오 이름을 입력해 주시면 검색이 가능하고, 한번 누르면 저장이 가능합니다. 아래쪽에 온라인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유심카드를 꽂게 되면 해외에 있는 라디오를 들으실 수가 있는데, 이 해외 라디오를 들을 때 발생하는 데이터 비용은 고객님이 갖고 계신 유심에서 모두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즐겨찾기의 경우 라디오를 꾹 눌러서 즐겨찾기 등록해 주시면 저장이 되게 되어 있고, 앞서 봤던 것처럼 단축키로도 저장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전화는 추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고, 내비게이션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내비게이션이 나오게 되어 있고, 위쪽에 검색 버튼을 통해 명칭 또는 주소를 입력해서 목적지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의 버튼을 이용해서 지능형 검색으로 이제 온라인 데이터를 통한 내비게이션 검색 또는 시군구 단위를 모두 입력하는 다음과 같은 주소 입력, 그리고 최근에 갔던 목적지 리스트
또 여기도 즐겨찾기 기능을 쓰실 수 있고, 만약에 연결되어 있는 휴대폰 연락처 주소가 있으면 그 주소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수신된 목적지는 커넥트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이 아우디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주소를 전송해 주시면 해당 메뉴에 목적지가 전송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북 버튼을 눌러서 지도의 종류 2D 북쪽 지도, 3D 개요지도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경로만 나오는 지도인데, 이거는 목적지를 지정해 주셔야 활성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정 버튼을 눌러 지도 설정을 통해서 커넥트가 활성화된 상태에서는 위성 지도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 교통을 눌러 온라인 교통정보, 막히는 곳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주고 정체되는 곳은 노란색, 원활한 곳은 초록색으로 선을 표시해주는 온라인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교통정보의 업데이트 주기는 약 1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도 주간 야간에 따라 자동으로 쓸지, 주간 지도만 쓸지, 야간 지도만 쓸지, 그리고 아까 위에서 봤던 지도 종류, 그리고 교차로 진입 시 자동으로 확대할 것인지를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패스 장착 여부는 하이패스를 장착했을 때 활성화시켜 주시게 되면은 경로 탐색을 할 때 하이패스를 사용할 수 있는 고속도로 위주로 길 안내를 시작할 것입니다. 앱의 경우 다음은 MMI 설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MI의 경우 버추얼 콕핏 그리고 앞에 보이는 디스플레이 2개를 통칭하는 언어로서 이 시스템을 모두 설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들어가 보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제일 많이 사용할 기능은 디스플레이 및 밝기, 사운드, 음성 안내 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디스플레이 및 밝기를 보시면 디스플레이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고,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높이, 밝기, 그리고 회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추얼 콕핏은 눌러보시면 다음과 같은 레이아웃 3개가 제공되는데, 예를 들어 다이나믹으로 바꾸게 되면은 앞에 계기판이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클래식으로 변경하게 되면은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며, 스포츠 모드로 변경 시 다음과 같은 레이아웃을 보여주는데, 클래식과 다르게 5000 그리고 6000 rpm 사이에 음영이 더 진해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MMI 디스플레이를 보시면 또 MMI 디스플레이 밝기도 조절할 수 있고, 터치스크린 및 피드백 눌러주시면 한 번씩 눌렀을 때 피드백 반응이 오는 것을 온, 오프 하실 수 있으며, 피드백이 얼마나 더 세게 오는지를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약에 세팅되어 있을 거고, 고에 세팅할 경우 굉장히 큰 피드백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청소를 위한 꺼진 모드가 있는데, 아무래도 터치 디스플레이다 보니까 한 번씩 닦아줘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눌러주시면 디스플레이가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아래쪽 공조기 디스플레이에 버튼을 다시 꾹 눌러주시면 다시 화면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자녀를 두신 분들께서는 뒷좌석에서 에어컨을 맘대로 못 움직이게 원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뒷좌석 엔터테인먼트 들어가셔서 자녀 보호 버튼으로 후방 에어컨 작동 차단 활성화 시켜주시면 뒷좌석 에어컨 공조기 버튼을 맘대로 못 움직이게 할 수 있으며, 이 기능을 완전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도어에 있는 차일드락 버튼 눌러주시면 뒤쪽에서 에어컨을 조절하실 수가 없게 됩니다.
다시 해제를 눌러주면 조절이 가능해집니다. 다음으로 사운드는 휴대폰 또는 SD카드 음악이 재생되고 있을 때 음악의 이퀄라이저를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고음을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저음을 조절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느 쪽에 더 음량을 집중시킬지 밸런스 및 페이더 조정도 가능하고, 속도가 빨라지면은 음악이 같이 커지는 속도 기반 볼륨 조절까지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 안내 톤의 경우 내비게이션 안내할 때 얼마나 더 크게 들을지, 그리고 환영 사운드라 해서 처음에 운전석에 들어오실 때 웰컴 사운드에서 신비한 음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음의 볼륨을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과 같은 음악입니다. 다른 메뉴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눌러보시면은 조금 소소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 기본 세팅들이 다 고객님들 최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딱히 설정을 안 하셔도 최적의 차량 기능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